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한 줄 알려주세요. 네, 금리 인상 기대감 랠리가 다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미국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상승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렇게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섹터는 조금씩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줄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 올랐다가 또 이기네 꺼져버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좀 종목별 변화가 조금씩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나마 좀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버티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하락이 컸었던 현대차, 기아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역시 금융 지주사들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업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금융 지주사들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들도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 속에서 반등이 다시 또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 로템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도 반등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또 다시 또 코로나라든지 각종 질병들이 좀 유행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톡스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제,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등도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통의 제약바이오 섹터 강자들이죠.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삼바하고 셀트리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도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시총 큰 것들, ABL바이오 등에서 역시 계속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 잠깐 쉬었던 한올바이오도 반등에 다시 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ST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강세의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밸브, 피팅 업체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농심이라든지 제일제당 같은 실적주들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도 밸류업과 관련해서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도 좀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좀 자리 잡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 기계 쪽들은 살짝 조정이지만 나쁘지 않은 조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그룹주들의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병 보고서 반려됐기 때문에 다시 또 정정해야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악재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화장품 섹터주들도 반등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실적 따라서 각계전투 현상 속이고요. 흐름이 전체적으로 고점을 강하게 뚫어내지는 못하면서 좀 변동성 안에 좀 놓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한동안 한 2주 정도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금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됩니다. 다시 이 1차적으로 보여줬던 이 상승 분위기를 이번에도 또 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일단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의 외장주가 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었는데요. 급등했다가 거의 한 달 반 이상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주가가 그 전 위치까지 거의 원위치 되다 보니까 오늘 좀 뉴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체 선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뉴스가 주말 동안에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이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 가스공사 20일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연기금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도 3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한국 가스공사가 이끌어줄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후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던 섹터. 근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테마주라기보다는 확실히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연기금 계속 꾸준히 좀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쪽을 좀 따라서 가는 것들이 이제 밸브, 이제 피팅 업체들이죠. 예전에 보시면 이제 강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이제 연동하면서 올랐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계속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업과 또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대왕거래까지 연결되면서 이게 이쪽 섹터주들이 후뚜루마뚜루가 됐습니다. 진짜 피팅 관련주들, 밸브 관련주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종목들 그냥 그냥 마냥 또 안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 밸브는 지금 고점이 돌파되고 있는 상태고 디케락도 바닥에서 오늘 올라오는 상태, BMT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계속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지금 25%까지 급등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계자재들이랑 피팅 밸브 업체들이랑 전반적으로 다 또 제공 관련주들이랑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관련되는 부품 소재 업체들의 흐름이 중소형주 단에서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주요 종목군들은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스공사는 이제 추세 잡아주는 좀 뭐랄까 대장 역할 이런 부분을 좀 하는지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적 반등 좀 시도가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기자재라든지 피팅 밸브 강관업체들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재건과 조선 대왕고래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주요한 종목들 레포트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히 중소형 주단에서도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테마 이름은 다르지만 종목은 같은 상황이라는 건데 예전에도 시장 좀 대응하다 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테마의 색깔이 좀 더 진해지나요? 아니면은 일시적인 테마로 뭐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통상적으로는 어땠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조선 관련주들은 조선이 이제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같이 따라온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12월 달에 이제 시추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또 그다음에 재건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다 모든 호재들을 다 같이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결론은 실적이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요새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같은 테마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듯이 계속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테마로 쏠림이라기 보기보다는 지금 세 개의 테마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의 강세입니다. 이제는 대형주,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한켠에 이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강합니다. 게다가 요즘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비만이면 비만, 뭐 대마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왜냐면 대형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임상 결과치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계속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멈췄던 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는 계속 결실들이 내년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고 시장도 그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트럼프가 또 원하는 그 약가 인하 정책도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법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계속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 사놓으면 상당히 지금 편한 코스였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들고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샀으면 되게 편안한 구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특히 삼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재돌파 여부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 셀트리온도 이런 상태라면 향후에 다시 또 30만 원 도전할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이면 비만 쪽들 시장 주도했다라면 또 지금 뭐 이중항체라든지 암과 관련되는 임상 쪽들도 또 최근에 또 마이크로바이옴 쪽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바이오도 반도체만큼이나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 뭐 백일에도 유행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쪽들도 계속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뭐 미용 쪽 헬스케어 쪽 본다면 지금 보톡스 관련주들도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그다음에 뭐 키트, 진단 키트,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 그다음에 이제 CMO 관련 이런 쪽들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중항체 관련, 항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들까지 계속 좀 보시는 전략. 이 안에서 계속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계속 순환매거든요. 주도권이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주도주들이 조정 받을 때 그때 틈을 잘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모자랐던 종목들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올바이오라든지 ST파마 이런 쪽들이 좀 돌아올라 있는 ST팜이죠.
이런 쪽들이 좀 덜 올라 있었고요. 그래서 좀 GC셀도 약간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중대형주단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계속 못 올라갔던 한미약품 이쪽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의 이쪽도 결과가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를 뭐 제약바이오 잘 몰라 나는 안 해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요 종목들 위주로 조금 해 보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의 힘든 시간을 이쪽에서 조금 견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내에서 미국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연결해서 시장에서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 좀 덜어내지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이제 덜어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덜어낸 상태인데 한 대 더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사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에 좀 상대적으로 잘 자리 잡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는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시장의 가격 변수 그다음에 정책 변수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아무리 호재가 많이 나오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거나 그 호재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는 대응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외환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